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기기 과목 네 번째 장 유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도기의 기본 원리와 특성, 그래서 먼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기장 내에 도전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전류를 인가하면은 어때요? 회전력이 발생한다. 그 회전력은 BIL 사인 세타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회전력 F는 BIL 사인 세타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회전력 왼손 엄지와 금지, 중지를 각각 90도가 되게 펼치면은 이게 1번 손가락,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 B는 2번 검지손가락, 그리고 유도 전류는 3번 손가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아라고라는 분이 이와 같은 알루미늄 도체 판을 기계적 축에 고정을 하고 말굽 자석을 끼우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장 내에 원판이 위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한 다음 이 자석을 회전시키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전력과 자기장이 존재를 하니까 원판 바깥 자리에서 안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 원판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의 입장에서는 역시 같은 자기장과 그리고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자석을 따라서 회전하는 회전력 F가 생기죠. 여기서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인덕션 유도죠. 이 자석을 회전하는 속도가 NS라고 한다면은 따라서 회전하는 원판의 속도가 유도기 속도 N으로서 항상 이 NS보다가 N이 작겠죠. 작다는 것이 유도기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가 자석을 회전을 시켜 줄 거냐 하는 문제죠. 이제 다른 그전 문제가 없는데 자석을 어떻게 회전을 시켜주느냐.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는 계좌에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인가함으로써 마치 자석을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 회전 자기장의 속도가 동기 속도죠. 그럼 이 원판, 알루미늄 원판, 즉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는 이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NS와 마이너스 N이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은 전동기의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어느 정도 느린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슬립은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단위는 RPM 되겠죠. 분당 회전 속도. 동기 속도와 유도기 속도의 차이, NS-N의 B를 슬립이라고 하고, 100을 곱하면은 100을 곱한다 하는 것은 단지 이 숫자를 더 크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형 기기는 슬립이 2.5에서 5% 정도, 그리고 소형 기기는 슬립이 5에서 10% 정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5라는 숫자가 겹쳐지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에는 슬립이 5%대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회전자의 속도가 n은 1-s의 ns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립식에서 슬립이 ns 동기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기속도와 유도기속도의 차이의 비다 해서, 자,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NS를 이항을 하면은 슬립 곱하기 NS가 NS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유도기 속도 N을 우항에서 좌항으로, 좌변으로, 그리고 슬립 곱하기 NS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N은 NS 마이너스 S 곱하기 NS로서, 자, NS와 NS가 어때요?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죠. 그래서 묶어내면은 1-S의 NS다라는 속도, 유도기 속도식이 되었습니다. 이 유도기 속도식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슬립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동계 슬립의 범위가 가장 기준이 되겠죠. 전동계 슬립 범위는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자체로도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슬립이 0일 때는 어떨 때냐? 슬립이 NS를 기준으로 해서 동기속도와 유도기속도의 차이를 슬립으로 한다면 슬립이 0가 됐다. 그럼 NS가 등호를 중심으로 이항을 해서 0와 곱해주면 모든 숫자는 0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항을 해도 0가 되더라. 그렇다면은 NS는 N이 돼서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0다 라고 할 때는 N은 NS와 같을 때, 그럼 어떨 때냐? 자, 이런 것도 아주 잘 챙겨 두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무브화시.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무브화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시겠고, 1일 때는 어떨 때냐? 이번은 이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1이 될 때, 자, 이항을 하면은 NS 마이너스 N은 NS가 되겠죠. 따라서 N은 이항을 하면은 NS가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변에서 좌변으로, 그리고 N은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N은 NS 마이너스 NS가 돼서 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도기 속도가 0일 때, 즉 기동시가 되겠죠. 기동시 해서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립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떨 때냐? 즉 마이너스 1에서 슬립이 0일 때가 바로 유도 발전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부분의 슬립이 되겠다. 그럼 이 슬립이 1보다가 클 때, 슬립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가 어떨 때냐? 자, 속도로 본다면은 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즉 거꾸로 회전할 때다. 그래서 이건 제동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슬립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본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유도 기전력과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하는 이런 특성이기도 하고, 또는 슬립 관련 시계, 슬립 관련 시기다.
제가 정리를 6개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권수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압기에 권수 B A를 배웠습니다만은 유도기에서는 권수 B를 알파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변압기의 권수 B와 유도기의 권수 B가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알파라고 뒀을 때 알파는 역기전력, 자, 전동기에는 역기전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2차 역기전력 분의 1차의 역기전력 B가 권수 B가 되겠고, 자, 권선 B로 본다면은 권선 계수 KW2의 W2, W2는 권수입니다. 그래서 권수에 해당이 되겠죠. 권수. 그리고 권선 1차의 권선 계수의 W1과 같다. 자, 해서 유도 기전력의 B가 권수 B며 기준이 2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는 1차가 되겠죠. 전류는 1차가 되겠고, 그리고 임피던스는 루트 G2분의 G1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슬립으로 운전 시에서 슬립으로 운전 시가 회전 시. 자, 유도기는 회전할 때 슬립이 발생을 합니다. 유도기 이꼴 슬립이다. 그럼 유도기는 슬립에서 시작해서 슬립으로 끝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첫 번째 슬립 관련식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 2차의 유도 기전력은 E2. 그런데 운전을 하고 있다, 즉 회전하고 있다 할 때 유도 전동기는 정지 시 2차 회로의 전압과 회전 시 2차 회로의 전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전 시 해서 일반적으로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프라임을 붙여주면은 SE2. S는 슬립이 되겠고, E2는 정지 시 전기자 회로에 걸리는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슬립 관련식 또는 회전 시 유도기의 특징, 즉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전기자 회로에 유도기가 회전을 할 때 걸리는 주파수는 SF1이다. 즉 계좌의 주파수, 즉 전원 주파수죠. 전원 주파수에 슬립을 곱한 주파수와 같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 보시면 2차 전류입니다. 2차 전류, 그래서 I2- 자, 회전하고 있을 때의 2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입니다만은 유도기는 교류기죠. 그래서 교류기의 2차 전류는 2차 임피던스 분의 역기전력이 되겠죠. E2.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R2 플러스 X2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는 루트에서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인데 유도기가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은 이와 같이 슬립이 곱해지죠. 그래서 리액턴스에서도 보시면은 SX2의 제곱에 해서 SE2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할 때는 자, S가 어때요? 곱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같이 S가 곱해져 있으니까 또 S로 같이 나누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S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S로 나누면 R2는 어때요? S가 없었죠. 그래서 S분의 R2의 제곱이 되겠고, X2는 S로 나누면 X수만 남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분의 역시 슬립 곱하기 E2의 S로 나눈다면 E2만 남겠죠. 그래서 회전 시 2차 회로의 전류는 그래서 루트 S분의 R2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차 회로의 회전 시 2차 회로의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보면은 1, 2차 전류비라고 해서 I2분의 I1이죠. I2분의 I1은 자, 여기서 우리가 권수비에서 I1분의 I2가 알파였죠. 그런데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그 B는 2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것은 전류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수비죠. 그래서 권수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각 회로별 회로별 상수를 M2분의 M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회로분의 1차 회로. 그런데 전류는 I1분의 I2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M1분의 M2가 여기서 여기 베타가 되고, 베타가 상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비. 그런데 역시 I2분의 I1으로 권수비와 바뀌어져 있으니까 베타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차 임피던스 B, 1, 2차 임피던스 B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루트 G2분의 G1이죠. 알파가 루트 G2분의 G1이니까 알파의 제곱은 G2분의 G1이 되겠다. 자, 그래서 G2분의 G1은 알파의 제곱인데 베타는 역시 상수죠. 그래서 G2분의 G1이니까 상수 B는 M2분의 M1이 돼서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상수 B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본시험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수 B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림이 조금 어때요?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틀어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시스템이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 자, 1차가 계좌가 되겠고 2차가 전기자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시스템에 입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입력을 1차 입력을 P1, 그리고 1차에 출력이 있겠죠. 출력을 PK로 두겠습니다. 물론 뭐 PK 1차니까 1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실이 있겠죠. 그 손실을 PC1이라고 하면은 2차 회로에서의 입력을 P2라고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P1은 1차 출력, P1은 입력, 그리고 P2는 출력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2가 출력으로 간주가 됩니다만은 이 유도기에서는 P2가 2차 회로의 입력이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역시 손실은 PC2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PK 해서 2 구분해서 2라고 한다면은, 자, 물리적 출력인 축동력 P0, 기계적 출력인 P0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회로에서도 1차 회로의 회전 속도가 NS가 되겠죠. 이것이 회전 자계, 회전 자기장, 회전 자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차 출력이 2차 입력으로 전달이 되고, 이 회전력도 마찬가지죠. 이제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2차 전기자가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속도로 본다면은 2차 입력은 NS 동기 속도다. 그리고 출력은 유도기 속도 N이 되겠죠. 자, 이 회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손 PC2 해서 PC2나 P2C, PC2나 P2C 해서 이 동은 C라고 하는 것은 코퍼 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2차
동손을 말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입니다. 설립 관련 세 번째 식은 PC2는 SP2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동손은 2차 입력이죠. 2차 입력, 설립 곱하기 2차 입력인데 이 식에서 설립은 P2분의 PC2와 같다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네 번째 식입니다. 2차 출력 PK는 1-S의 P2 해서 네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 PK 혹은 여기서 보시면 PK2 혹은 P0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0 또는 P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P0는 그래서 1-S의 B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P 또는 P0는 1-S분의 P 1-S분의 P0 이렇게 P2는 1-S의 P0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P2가 1-S P0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S분의 S의 P0 해서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들 관계에서 2차 입력과 2차 동손, 2차 출력을 뭐로 나타내느냐? 2차 입력으로 한번 나타내 봐라는 이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 응용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P2, 그래서 P2 2차 입력을 기준으로 나타내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P2를 기준으로 했을 때 PC2는 SP2죠. 자, 여기서 P2를 기본으로 해라. 그러면 어때? S만 남겠죠. 그래서 1대 S. P2 대 PC2는 1대 S와 같다. 그리고 2차 출력 PK는 2차 출력이죠. P0는 1-S 곱하기 2차 입력 P2죠. 그것을 P2로 나누어라. 그럼 P2가 없으면 1-S죠. 그래서 P2 대 PC2 대 PK 또는 P0 혹은 P는 1대 S 대 1-S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설립 관련 다섯 번째 식인 에타 2차 효율이 되겠습니다. 2차 효율식은 이게 많지요. 여기서 시험 문제 또 응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출력 여기 다섯 번째 식입니다. 에타는 1-S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2차 출력 관련식에서 네 번째 식인 P는 뭐 PK, P0, 1-S의 P2가 되겠습니다. 1-S가 효율이니까 1-S를 중심으로 해서 P2를 이항을 하면은 1-S는 B2분의 B0 혹은 B가 되더라. 그래서 B2분의 B0도 효율이 되겠다. 자, 그리고 속도식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속도식이, 이 속도식은 사실은 여섯 번째 식입니다. N은 1-S의 NES가 되겠습니다. 1-S가 2차 효율이니까 어때요? 1-S로 정리를 하면은 1-S는 NS분의 N이 또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분의 N이 효율이 된다 해서 2차 효율식은 1-S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P2분의 P0로도 나타낼 수 있고 NS분의 N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활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복잡하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첫째 1차 회의 권선을 해서
1차 권선 저항과 1차 리액턴스로 나타내고 2차를 자, 회전할 때 2차 권선 저항과 2차 리액턴스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외부에 인가하는 저항은 외부의 저항을 따라서 이 저항으로 어떻게 하나요? 첫째, 기동 시 기동 전류를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기동법으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외부 저항 R을 조정해서 슬립을 조정하고 기동 토크를 역시 조정한다. 그래서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기동 시 최대 토크가 되는 외부 저항을 등가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가 저항에 대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회전을 할 때 저항은 S분의 R2가 되고, 그리고 리액턴스가 X2 유도 기전력, 이 전동기니까 역기전력이면 역기전력이 E2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R2가 S분의 R2가 되더라. 이것은 X2가 되고 E2가 되겠죠. E2. 자, 그렇다면은 이 저항을 원래대로 R2-와 X2-로 정리를 한다면은 원래 있었던 S분의 R2를 뒤로 좀 빼고, 그리고 R2-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게 리액턴스가 X2고 유도 기전력이 E2였으니까 S로 나눈 저항을 뒤로 뺐으니까 없던 것을 R2를 새로 어때요? 가져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R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S분의 R2 그래서 다시 쓰신다면은 R2가 여기에 추가되는 저항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외부에 추가되는 저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항이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죠. 그래서 묶어낼 수가 있다. 괄호로. 그래서 R2를 묶어낸다면 S분의 1 마이너스 1의 R2가 바로 등가저항이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식을 다시 또 쓸 수가 있겠죠. S분의 1 마이너스 S R2가 R이 되더라.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연결하는 등가 저항은 그래서 권선 저항이 S분의 1 마이너스 S배가 되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것을 실제로 슬립을 대입을 해서 알아본다면은 슬립이 4%일 때 0.04분의 1 마이너스 0.04 곱하기 R2는 24 곱하기 R2가 되겠습니다. 슬립이 4%일 때 외부 저항은 2차 권선 저항의 24배가 되고, 슬립이 5%일 때 0.05분의 1 마이너스 0.05 곱하기 R2 이렇게 보신다면은 2차 권선 저항의 19배가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 저항에서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 저항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 연결하는 저항 R은 S분의 1-S 곱하기 R2가 되더라. 슬립이 4%일 때는 2차 권선 저항의 24배가 되고 슬립이 5%일 때는 19배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에서 슬립은 루트 R1, 1차 권선 저항의 제곱 플러스 1차 리액턴스 플러스 회전시 2차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R2 다시가 되더라. 그래서 식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우리가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슬립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R1 즉 권선 저항보다가 리액턴스가 약 수백 배 이상 크기 때문에 무시한다면은 이게 리액턴스 분의 R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 시의 리액턴스와 회전 시의 저항들은 원래의 리액턴스와 저항에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슬립이 어떻게 해요? X2분의 R2와 같다 B니까 같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례 추이를 하게 됩니다. 초중을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는 오메가 L과 같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L 같죠. 그래 리액턴스는 다시 말해서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이 슬립은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슬립에 의해서 특성들이죠. 다음 보시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 그래요. 이 외부 저항은 어때요? 내부의 임피던스 마이너스 R2 다시와 같더라 해서 역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억이 안 되시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슬립과 외부 저항 이것보다가도 이렇게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이런 형태로 또는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외부 저항은 R은 S분의 1-1이나 어때요? S분의 1-S나 같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 S에 대한 I1 다시 등가 회로로 환산을 했을 때의 1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궤적에 따라서 반원이 되더라. 자, 이와 같은 원선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원선도로 작성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작도법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원선도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선도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반지름, 그리고 출력 관련, 그리고 역률이죠. 역률 관련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선도를 보시면은 첫째에서 원선도의 가로축이 X가 되겠습니다. X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전압 또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의 I 파이 즉 자화 전류, 그리고 세로축의 II 철손 전류의 단위, 그렇죠? 벡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합벡터가 여자 전류 I0죠. 여자 전류 I0는 II 플러스 I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요 여자 전류를 기점으로 해서 반지름
X분의 V. 여기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R. 시험에 잘 나옵니다. X가 뭐가 되나? 사실은 임피던스가 되죠. 유도기에서는 권선 저항보다가 어때요? 리액턴스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이 리액턴스 축이죠.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되더라 하는 게 첫 번째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원을 그렸을 때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IS 다시 해서 단락 전류 곡선과 I1 다시 1차 부하 전류 곡선을 그렸을 때 원점과 부하 전류 1차 부하 전류와의 점을 끈 것을 1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류에서 수직선으로 긋을 때 그리고 이 IS에서 저항을 측정을 해서 1차 저항과 2차 저항으로 구분을 하는 점을 또 찍고 이 원점에서 점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R1, R2가 되겠습니다. 연장을 했을 때의 이 1차 전류에서 수직선으로 분할되는 곡선이 그래서 위에 것이 P0 즉 2차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PC2 그리고 아래가 PC1 그리고 밑이 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류와 이 세로축과의 각도를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저항 반드시 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선도를 작성을 할 때 첫째 그래서 우리가 전력들을 알아야 되고 저항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단락시험을 구속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부하시험 개방시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권선 저항 측정. 단락시험에서 우리가 PC를 알 수가 있죠. PC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는 철선과 I0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선도를 작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다른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응답이 되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 각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O와 여기 P점, P'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때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 C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OP분의 OP'가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보시면서 시험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P 여기는 R, S, T 그러면은 여기서 P와 R은 P0, R과 S는 PC2 이렇게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문제예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원선도 작성 시에 필요한 시험 이겠죠. 그래서 무부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원선도 지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선도의 지름이 x1 플러스 x2 다시 분의 v1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리액턴스 분의 v1이 되고 지정이 된다면은 리액턴스 분의 여기서 OA 그래서 요게 되겠죠. 요 부분을 찾아서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선도 특성 산출에서 2차 출력, 2차 입력, 2차 동선, 1차 동선, 철소, 1차 입력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은 실수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비례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